두려움이 아닌 친구 같은 수학으로 여러분들과 항상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중조울 검정고시 그리고 고조울 검정고시 수학의 최주연 선생님입니다. 자, 이번 시간은 소인수분해와 인수분해 파트입니다.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많이 어려워하는 부분이기도 하죠. 자, 특히나 중학교 과정에서 소인수분해하고 인수분해 파트를 학습을 제대로 못하신 분들은 고졸 과정에 왔을 때 인수분해 파트하고 복잡한 인수분해 파트에서 굉장히 어려워하시죠. 그런데 이제 검정고시 같은 경우에는 아주 어렵게 출제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인수분해라고 하는 그 원리를 제대로 파악하시면 출제가 되는 문제는 반드시 맞히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파트는 개념 자체를 처음에 이해하지 못한다면 굉장히 어렵게 느껴지실 텐데요. 자, 그렇다면 제가요 오늘 설명해드리는 이 내용만큼은 여러분들이 오늘 꼭 여러분들의 것을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만 제대로 이해하면 여러분들 검정고시에서 나오는 문제는 정확하게 잘 푸실 수 있으실 거예요. 자, 그렇다면 소인수분해와 인수분해 파트에서 우리가 꼭 알아야 될 내용이 무엇인지 바로 강의실로 이동해서 오늘 강의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이동하실게요. 자, 그렇다면 오늘 10번째 만남 소인수분해와 인수분해 파트 지금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첫 번째 내용입니다. 소인수분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사실 원래 인수분해라고 한다면 여러분들 그냥 인수분해 파트만 학습을 이제 하고 단원별로도 뭐 다르게 생각을 많이들 안 하십니다. 그런데 인수분해에 우선 그 앞에서 우리가 꼭 기억하고 있어야 되는 부분이 바로 소인수분해예요.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한번 보실게요. 자, 우선은 소인수분해라고 하는 파트에서는 우리가 소수와 합성수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돼요. 우리가 자연수라고 하는 그 수를요 여러 가지로 분류를 할 수는 있어요. 자, 그런데 이 자연수를요 약수의 개수로 분리하는 방법에서 소수하고 합성수라고 하는 녀석이 나오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 소수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자연수라고 하는 녀석을 약수의 개수로 분류를 했을 때 1, 소수, 합성수로 이렇게 분리를 할 수가 있고요. 자, 1은요 약수의 개수가 하나예요. 한 개. 그런데 소수는요 약수의 개수가 두 개입니다. 1과 자기 자신 이렇게 두 개. 그리고 합성수는요 약수의 개수가 3개 이상인 자연수 라고 말을 해요. 제가 앞에서 수의 소수점, 점이 있는 소수 가르칠 때 뒤에 가면 우리 뭐 중학교 과정에 가면 소수라고 하는 걸 배우는데 그 소수는 약수의 개수가 2개인 수예요 라고 제가 언뜻 이야기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기억하고 계신가요? 여기서 나오는 이 소수는요 뭐 수 자체에 숫자가 있는 수가 아니라 약수의 개수가 2개, 즉 약수가 1과 자기 자신만 있는 수를 우리는 소수라고 해요. 예를 들면 2라고 하는 친구를 보면 얘는 1 곱하기 2 또는 2 곱하기 1로 표현할 수 있죠. 그러니까 2는 1로 나눠서 나누면 똑 떨어지고 2로 나눠서 나누면 똑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2의 약수는 1하고 2가 되는 거죠. 그죠? 자, 그런데 만약에 4의 약수라고 하면 1, 2, 4, 1 곱하기 4, 2 곱하기 2 이렇게 해서 얘는 1, 2, 4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보면 2의 약수는 2개고요. 1과 자기 자신이고 4의 약수는 1과 자기 자신 이외에 또 다른 수가 또 있어서 얘는 3개예요. 그렇다면 우리 2라고 하는 녀석을 우리는 소수라고 할 수 있고 4라고 하는 녀석을 우리는 합성수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연수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1이라고 하는 녀석이 소수도 합성수도 아닌 수이기 때문에 이렇게 1, 소수, 합성수로 3개로 분류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6의 약수라고 했을 때 6의 약수는 1, 2, 3, 6 얘는 4개거든요. 따라서 3개 이상이다 라고 하는 거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얘도 합성수다 말할 수 있는 거고요.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우리가 약수의 개수로 자연수를 분류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2, 3, 5, 7, 11, 13 이런 수들을 우리는 소수라고 해요. 합성수는 1보다 큰 자연수 중에서 소수가 아닌 수, 즉 1과 그 자신 이외의 약수가 있는 수다. 약수가 3개 이상이다. 그리고 1은 소수도 합성수도 아니다. 즉 1은 약수 1개다. 방금 전에 제가 설명한 내용을 다 정리를 해서 써놓았습니다. 이해되셨죠? 자, 그렇다면
지금 배운 내용 그것을 토대로 해서 문제 하나를 좀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다음 중에서 소수인 것을 모두 찾아라 라고 했습니다. 자, 1은 소수가 아닙니다. 약수의 개수가 1개거든요. 13은 어때요? 약수가 1하고 13 어때요? 2개죠. 그러니까 얘 소수 맞습니다. 19 어때요? 1하고 19밖에 없죠. 얘 소수예요. 27은 소수 아니에요. 합성수죠. 2개보다 훨씬 많아요. 3, 9, 27도 있잖아요. 그쵸? 자, 그래서 이제 얘는 합성수고 39도 어때요? 1하고 39 이외에 이거 3으로 나눠도 나눠 떨어지니까 약수의 개수가 2개가 아닌 거죠. 그러니까 얘는 합성수예요. 51. 얘는 여러분들 가끔 헷갈릴 수 있는데 보세요. 51이라고 하는 건요. 제가요. 만약에 얘를 이렇게 3으로 나누잖아요. 그러면 3일은 3. 3, 7에 21. 3 곱하기 17도 나누어 떨어지지 않는 거죠. 3으로도 나누어 떨어지고 17로도 얘가 나누어 떨어져요. 그러니까 얘도 소수가 아닌 거죠. 이해되세요? 소수다라고 하는 건 약수가 1과 자기 자신만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얘는 합성수예요. 자, 따라서 소수인 것을 모두 찾아라 라고 했을 때 13이랑 19 이렇게 2개를 고르면 된다 이 말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소수라고 하는 것이 약수의 개수가 2개인 자연수다 라고 하는 것을 이제 우리가 파악을 했어요. 자, 이제 거듭제곱이라고 하는 게 무엇인지 한번 볼게요. 거듭제곱, 거듭해서 말하지만 막 이러면 잔소리할 때 이런 얘기 되게 많이 하잖아요. 했던 말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즉, 같은 수나 문자를요. 몇 번 거듭하여 곱한 것을 우리는 거듭제곱이라고 해요.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선생님이 5를 이렇게 5번 곱한 거예요. 여러분, 거듭제곱이에요. 곱셈이에요. 곱셈. 덧셈이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것을 5의 세제곱으로 이야기할 수 있어요. 우리 예를 들어서 5 더하기 5는요. 거듭제곱이 아니에요. 덧셈으로 연결됐기 때문에 얘는 그냥 3 곱하기 5죠. 이렇게요. 거듭제곱은 같은 수나 문자를 몇 번 거듭하여 곱한 것이다 라고 하는 거. 이 부분 기억해 주시고요. 똑같은 수를 지금 몇 번? 3번 곱했으니까 위에 이렇게 써주는데요. 이렇게 나타내어지는 수를 조금 더 우리가 분석을 한번 해볼게요. 예를 들어서 2 곱하기 2 곱하기 2 곱하기 2를 4번 곱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린 거듭제곱으로 2의 4제곱이라고 쓸 수 있는데요. 밑에 쓰여져 있는 이 수가 여러 번 곱해진 그 본인이잖아요. 그쵸? 얘를 우리는 밑이라고 부르고요. 얘 밑에 써져 있으니까. 그리고 이 위에 쓰여져 있는 친구를 우리는 지수라고 합니다. 저 학창시절에 지수라는 친구가 3명이 있었어요. 그때는 진짜 지수라는 이지수, 최지수, 김지수, 박주 진짜 많았었는데 그래서 오히려 저는 수학할 때 이거 지수인 거를 더 안 까먹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내 친구 이름이랑 똑같다라고 해서 얘를 지수라 두고 마둥이 외우긴 했었는데 아무튼 이렇게 거듭제곱으로 나타낼 때는 밑이랑 지수가 필요하다. 이때 지수는 곱해진 횟수를 뜻하고 그리고 밑에 있는 수는 곱해진 그 정작 자기 자신 그 수가 누구인지를 알려주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거듭제곱에서 곱한 수나 문자고 지수는 거듭제곱에서 곱한 횟수다. 예를 들어서 우리 x 곱하기 x 곱하기 x 우리 이거 식계산에서 배웠잖아요. 그쵸? 이거 같은 경우에는 x를 3번 곱했어. 그러면 x의 세제곱이다. 우리 이렇게 나타내죠. 밑이 x인 거고요. 지수가 3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소수가 무엇인지 그리고 거듭제곱이 무엇인지를 배웠는데 여러분들 머릿속에 근데 쟤네가 왜 필요하지? 라고 분명히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왜 필요한지 지금 알려드립니다. 자, 우선은 지금 배운 내용을 조금 다시 한번 다져서 문제를 풀어보고 그런 다음에 왜 필요한지 제가 다시 한번 설명 들어갈게요. 자, 다음 중에서 옳은 것은 하고 물었어요. 4를 3번 곱했습니다. 그런데 3의 4제곱이라 했으니까 틀렸죠? 이것은 4의 세제곱이에요. 1번 틀렸습니다. 2를 3번 곱하고 3을 2번 곱했어요. 그럼 2의 세제곱 곱하기 3의 제곱 오케이 띵동 맞다라고 할 수 있죠. 자, A를 그냥 4번 더했네? 이건 거듭제곱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얘는 4A, 4 곱하기 A가 되는 거죠. 그쵸? 아니에요. 자, 3분의 1을 지금 몇 번 곱했어요? 4번 곱했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3분의 2의 4제곱이라고 쓸 수 있고요. 이 4제곱은 2도 4제곱을, 3도 4제곱을 해주는 거기 때문에 81분의 16이다 라고 나타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3분의 8이라고 했으니까 얘도 틀렸죠? 자, 따라서 옳은 것은요. 바로 2번이다 라고 이렇게 나타낼 수 있어요. 자, 이제
그 다음 내용으로 한번 가볼게요. 자, 이제 소인수분해, 본격적으로 소인수분해가 들어갔는데 볼게요. 자, 인수라고 하는 것, 어떤 수 A가 있는데 이 A라고 하는 수를 다른 자연수의 곱으로 표현을 했을 때 B 곱하기 C로 나타낼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볼게요. 예를 들어서 16이라고 하는 게 있었어요. 근데 내가 얘를 2 곱하기 8로 표현을 했습니다. 이렇게요. 자, 그랬을 때 지금 2하고 8을 우리는 원래 16의 약수예요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죠? 약수. 근데 여기에서 A는 B 곱하기 C일 때 B하고 C는 A의 인수이다 라고 했습니다. 선생님, 저 약수라고 배웠는데요. 네, 약수를 인수라고도 부를 수 있어요. 그래서 인수라고 하는 이 아이는 약수하고 같은 개념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고요. 이제 여기에서 인수라고 하는 말을 어떨 때 더 많이 사용을 하냐면 그냥 이렇게 자연수도 사용을 할 수는 있지만 여기에 문자가 들어가 있는 경우에 인수라고 하는 표현을 써요. 문자가 들어가면 우리가 약수라는 표현은 안 쓰고 그때는 인수라는 이야기를 하거든요.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선생님이 어떤 x 제곱이라고 하는 수를 이렇게 썼어요. 근데 얘는 x 곱하기 x거든요. 맞죠? 그러면 요 x가 이 x제곱의 인수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왜? x제곱을 x로 나누면 나누어 떨어지거든요. 이해되세요? 그래서 문자에서도 이 약수의 개념을 사용하는구나. 그래서 얘네를 우리는 이렇게 인수라고도 표현이 하네. 자, 그렇다면 소인수라고 하는 건 뭐지? 인수 중에서 소수인 거. 그럼 볼게요. 2 곱하기 8로 제가 이렇게 나눴거든요. 그쵸? 이렇게 2 곱하기 8로? 그럼 8은 소수가 아니에요. 맞죠, 여러분? 근데 2는 뭡니까, 여러분? 소수예요. 그럼 얘는 소인수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래서 인수들 중에서 소수인 인수, 그게 소인수구나. 다시, 소인수는 인수 중에서 소수인 수다. 자, 그렇다면 소인수분해? 아니, 그러면 인수 중에서 소수인 수로 분해한 것? 네, 맞아요. 이렇게 풀이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자연수를 소인수만의 곱으로 나타낸 것. 그러면 16도 이렇게 쓰면 안 되죠. 얘는 그냥 2의 4제곱일 겁니다. 자, 또 예를 들어서 15가 있어요. 그럼 15를 1 곱하기 15 이렇게 쓰면 안 되는 거지. 1은 소수도 아니고 15도 소수가 아니거든. 그러면 얘를 어떻게 나타내야 되느냐? 3 곱하기 5 이렇게요. 그러면 3으로 나누었을 때 15를 나눠 떨어지고 5로 나누었을 때 15가 나눠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3하고 5는 이 15의 약수이자 인수인 거죠. 똑같은 말이라고 했어요. 인수. 그리고 얘네는 소수니까 얘네가 소인수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이제 제곱수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어떤 수를 소인수분해했을 때 소인수의 거듭 제곱의 지수가 모두 짝수인수. 보면 얘예요. 아까 16은 2의 4제곱 짝수잖아요. 근데 솔직히 2의 4제곱 얘를요, 원래 4의 제곱으로도 나타낼 수 있죠. 그런데 4는 소수가 아니잖아. 그래서 이것을 소인수분해하면 2의 4제곱이라고 써야 하는 거고요. 얘를 어떤 수의 제곱수니라고 물어보면 4의 제곱수, 4요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냥 제곱수는 지수가 어떤 짝수차가 돼. 그러니까 어떤 수의 제곱이야? 라고 물었어요. 제곱은 2번 곱한 거잖아요. 그러면 4를 2번 곱한 거지? 라고 말할 수는 있는 거죠. 자, 아무튼 어떤 수를 소인수분해했을 때 소인수의 거듭 제곱의 지수가 모두 짝수인수를 우리는 제곱수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 1 제곱수라고 해요. 왜? 얘 1의 제곱이거든. 2. 얘 그러면 2의 제곱. 그러니까 2는 제곱수가 아니에요. 얘는 2는 제곱수가 아니고 2의 제곱을 하면 얘는 어때요? 4가 되잖아요.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4는 제곱수예요. 이해되죠? 자, 그럼 다음 또 3의 제곱. 그러면 얘는 지금 9죠. 그럼 9는 제곱수예요. 어떤 수의 제곱이 됐으니까. 이해되세요? 자, 그리고 또 4의 제곱. 16. 16도 제곱수예요. 이렇게. 그냥 2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냥 2는 제곱수가 아니죠. 어떤 수를 제곱한 애가 아니잖아. 루트 2 이렇게 해서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가 얘의 제곱근이듯이. 그러니까 이 나온 결과를 보셔야 돼. 그래서 4를 이렇게 어떤 수의 제곱, 9를 어떤 수의 제곱, 16을 어떤 수의 제곱으로 내가 이렇게 나타낼 수 있다. 그러면 얘네는 제곱수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어때요?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자, 그래서 요런 식으로 나타내면 되는구나. 자, 그러면 자, 예를 들어서 이제 2의 6제곱이 있어요. 그럼 우선 얘도 지수가 짝수죠? 그러면 얘 제곱수네? 어떤 수를 제곱하면 나오지? 라고 이제 생각을 했을 때 우리는 이것을 2의 세제곱의 제곱으로 표현할 수 있잖아요. 그쵸? 요거 지수끼리 곱하니까. 그러면 얘는 2의 세제곱이 8이에요. 이거의 제곱. 그래서 64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거든요. 자, 제곱수라고 하는 것이 지수가 모두 짝수인 수들이구나 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고 계셔야 되겠습니다. 자, 이제 그러면 소인수 분해하는 방법 알아보도록 할게요. 나누어 떨어지는 소수로 차례로 나누어 간다. 몫이 소수가 나오면 멈춘다. 나눈 수들과 몫을 모두 곱셈보호로 연결한다. 이때 소인수의 곱은 거듭제곱을 사용하여 나타낸다. 소인수들의 순서를 생각하지 않으면 소인수 분해한 결과는 오직 하나뿐이다. 그쵸? 이 두 가지는 이제 결과를 보고 이제 이야기할 수 있는 내용인데 소인수들의 순서를 생각하지 않으면 소인수 분해한 결과는 오직 한 가지뿐이고 또 소수 중 짝수인 수는 오직 이 하나뿐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뭘 한번 나눠볼까요? 우리 그러면 뭐 21 얘를 한번 나눠볼게요. 얘를 내가 이렇게 나누면 3, 7에 22, 42로 합시다. 42. 자, 42를 얘가 짝수니까 2로 나누는 거야. 그럼 2는 4, 2는 2. 그 다음에 3, 7에 22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내가 42를 인수 중에서 소수인 친구들로만 분해를 했으니까 이걸 쓰는데 2 곱하기 3 곱하기 7 이렇게 당연히 작은 소수부터 쓰는 친구들이 있는 반면 그냥 선생님 저 그냥 이거 42요. 그냥 처음부터 나 그냥 3으로 나누고 3, 1은 3, 3, 42 그런 다음에 7, 24 이렇게 해서 그냥 42 3 곱하기 7 곱하기 2라고 쓰면 안 돼요? 되긴 돼요. 되는데 이렇게 왔다리 갔다리 쓰는 것보다는 약속을 하는 거지. 통일성을 갖는 거죠. 그래서 그냥 작은 소수부터 먼저 써주자.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소수들의 순서를 생각하지 않으면 소인수 분해한 결과는 오직 한 가지뿐인 거죠. 얘도 얘랑 똑같은 거니까 그 말이고요. 소수 중에서 짝수인 수는요. 오직 이 하나뿐이에요. 이거는 이제 소수를 내가 구해봤을 때 2, 3, 5, 7, 뭐 11 이렇게 하다 보면 나머지 소수들은 다 모두 홀수 중에서 나오는데 유일하게 짝수인 소수는 2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거의 소인수 분해를 할 때 가장 작은 걸 2나 3, 5, 7 이렇게 생각하고 그 안에서 이제 나누기 시작을 하거든요. 자, 아무튼 소수 중에서 짝수인 수는 오직 이 하나뿐이다라고 하는 것도 알아두시면 나중에 또 유용하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소인수 분해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우리가 같이 한번 생각을 해봤고요. 자, 이제 소인수 분해하는 방법은 이제 두 가지로 우리가 나타낼 수 있는데 아까 제가 보여드린 대로 자, 우선 어떤 수를요. 나누기를 하기 시작하는데 우리가 나눗셈 할 때 원래 이렇게 씌우는데 이번엔 이렇게 의자에 앉히듯이 놓고 나누는 거예요. 얘를 나누는 건데 12를 딱 봤을 때 얘가 짝수잖아. 그러니까 짝수인 2로 나누기 시작한 거예요. 자, 그래서 2로 나누고 그런 다음에 또 2로 나눠서 3이 됐어요. 근데 3이 어차피 소수고 더 이상 나눌 수 없으므로 얘네를 이렇게 쓰는데 보세요. 왜 거듭제곱을 앞에서 설명했는지 감 잡으실 겁니다. 이거를 나타내면 원래 얘가 2 곱하기 2 곱하기 3이잖아요. 근데 이를 내가 두 번 곱했으니까 거듭제곱을 사용해서 이렇게 나타내라 이거예요. 그래서 12를 2의 제곱 곱하기 3이라고요. 그럼 여기서 제가 하나만 물어볼게요. 여러분들 여기서요. 인수는 누구겠습니까? 인수. 그럼 원래 인수 그러면 2를 제곱했으니까 4 곱하기 3이잖아요. 얘가. 4하고 3이요 라고 말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내가 여기서 소인수가 무엇이니를 물어본다면 소인수가 뭐니라고 물어본다면 밑에 있는 얘네 이 소수들만 말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걸 소인수 분해했을 때 소인수는 바로 2하고 3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인수 중에서 소수인 거, 즉 밑을 차지하고 있는 소수를 쓰면 된다라고 하는 거. 소인수 분해니까 소인수 분해한 꼴에서 밑을 읽어주면 되는 거예요. 아셨죠? 자, 또 마찬가지로 이제 이게 귀찮다. 그러면 그 얘를 가지치기를 하는 거예요. 12를 그냥 뭐 어떤 두 수의 곱으로 생각을 해서 2 곱하기 6하고 던진 거죠. 그런데 6은요, 소수가 아니에요? 그래? 그럼 얘를 또 소수의 곱으로 만드는 거예요. 2 곱하기 3 이렇게요.
그런 다음 가지의 끝이 모두 소수가 될 때까지 뻗어나가는데 얘는 여기서 끝나니까 2 곱하기 2 곱하기 3이어서 다시 거듭제곱으로 나타내서 2의 제곱 곱하기 3으로 나타낼 수 있는 거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작은 소인수부터 차례로 쓰고요. 같은 소인수의 곱은 거듭제곱으로 나타내는 것이 약속입니다. 자, 11을 3 곱하기 4라고 쓰면 안 되죠. 왜? 4는 소수가 아닌 거죠. 그렇다면 나는 이것을 2의 제곱 곱하기 3으로 나타내야 된다라고 하는 것 꼭 명심해 주세요. 자, 이렇게 해서 에듀윌 유료 회원만의 특별한 서비스. 하치하차 하치하차 정답! 같이 하자 친구야 에듀윌 유료 회원! 친구 소개하고 현금 받는 혜택. 오직 에듀윌 유료 회원에게만. 에듀윌. 자, 이렇게 자연수를 제가 소인수 분해를 해보았습니다. 자, 84를 소인수 분해하면이라고 했는데요. 사실 이 소인수 분해하는 문제는 중졸검정고시에 항상 1번의 단골 문제예요. 그만큼 매우 중요한데요. 자, 우선 그러면 84는요. 짝수니까 제가 가장 작은 소수인 2로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 4, 8, 2는 4. 자, 또 이번에 2로 나눌게요. 2는 4, 1은 2. 자, 이제 3으로 나누면 3, 7에 21 이렇게 돼요. 자, 그래서 84를 소인수 분해하면요. 2의 제곱 곱하기 3 곱하기 7로 소인수 분해할 수 있습니다. 똑같이 나와 있는 거 골라볼까요? 4번에 있죠? 정답은 4번입니다. 그냥 딱 봐도요. 2의 제곱 곱하기 21, 21은 소수가 아니죠. 자, 7은 소수가 맞지만 이것을 계산해보면 8, 7에 7, 8에 56 나오네. 2의 제곱 8이니까 아닌 거고. 여기서도 보면 24라고 하는 아이는 소수가 아닌 거죠. 자, 아무튼 제대로 소인수 분해한 것은요. 바로 몇 번이다? 4번이다 라고 하는 것 골라주시면 됩니다. 자, 이제 그러면 본격적으로 인수분해로 가봅시다. 방금 전에 한 소인수 분해. 이게 자연수의 인수분해인 거예요, 거의. 이번에는 인수분해 이거를 내가 문자가 있는 다항식을 두 다항식의 곱으로 내가 얘를 나타내겠다. 이겁니다. 우리 솔직히 소인수분해 했을 때 다 뭘로 표현했어? 곱으로 연결했잖아요. 자, 보세요. 인수분해의 뜻. 하나의 다항식을 2개 이상의 다항식의 곱의 형태로 나타내는 것. 이것을 인수분해라고 한다. 이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뭐 x세제곱 플러스 x제곱을 할 거야. x제곱 플러스 x가 있었어. 그럼 여기에도 x가 있고 여기에도 x가 있으니까 제가 x로 얘를 묶으면 얘가 이렇게 되거든요. 맞죠? 그럼 이렇게 덧셈으로 연결되어진 항이 2개인 덧셈으로 이루어진 다항식을 2개의 다항식의 곱으로 나타낸 거죠. 자, 다시 우리 이런 거 있었잖아요. 아까처럼 뭐 21. 그럼 내가 이거를 3 곱하기 7로 나타냈어. 그러니까 21을 얘처럼 보세요. 얘를 내가 3 곱하기 7. 이렇게 곱으로 나타냈어? 이 소리예요. 내가 아까 자연수를 소인수 분해를 했단 말이야. 근데 이번엔 다항식을 이렇게 두 다항식의 곱으로 표현했네. 그럼 얘가 바로 인수분해인 거예요. 어차피 문자를 소수라고 분류할 수는 없어. 왜? 소수 합성수라고 하는 표현은 자연수에서 오는 거니까. 그러니까 얘를 그냥 소인수분해가 아니라 소자를 빼버리는 거죠. 그냥 얘를 뭐라고 보자? 인수분해. 그리고 얘네가 인수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의 다항식을 2개 이상의 다항식의 곱의 형태로 나타내는 것을 우리는 이렇게 인수분해라고 하는데요. 다항식을 인수분해했을 때 곱해져 있는 각각의 다항식들을 우리는 그래서 인수라고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조금 연결을 시키면서 얘네를 배우셔야 여러분들 훨씬 더 쉽게 다가올 겁니다. 자, 다항식의 각 항에 공통으로 들어있는 인수를 공통인수라고 한다. 공통인수. 자, 그래서 m 곱하기 a 더하기 m 곱하기 b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자, 2항과 2항 각각에 m이라고 하는 아이가 곱해져 있어요. 그러면 얘네를 m으로 묶는 거지. 우리 이거 이렇게 전개를 했을 때도 분배법칙이라고 하고 얘를 다시 묶어놓는 것도 분배법칙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m으로 묶었어. 그랬더니 아까 항이 2개였는데 2개의 다항식에 곱이 됐네. 그렇죠? 얘 단항식, 얘 다항식이잖아. 앞에서 배웠습니다. 그래서 두 다항식을 곱으로 표현해서 오케이? 인수분해 제대로 했다. 인수분해를 한 결과는 반드시 곱셈으로 연결이 되어 있어야 돼요. 자, 소인수분해와 인수분해의 비교 설명을 한번 제가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소인수분해는요, 자연수를 분해하는 거고요. 인수분해는요, 다항식을 분해하는 겁니다. 어때요?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소인수분해, 예를 들어서 6을 2 곱하기 3으로 내가 나타냈어요. 자, 2도 소수고 3도 소수니까 6을 소인수분해했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6은 2 곱하기 3으로 소인수분해가 됐을 때 2하고 3을 우리는 이제 약수라고 부르죠. 그래서 1, 2, 3, 6이 원래 그러니까 그러니까 2는 6의 약수고 3은 6의 약수야. 그래서 우리가 원래 6의 약수를 구하면 1, 2, 3, 6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쵸? 자, 그런데 AM 더하기 BM. 자, 그럼 여기서 M으로 묶어서 얘들을 이렇게 인수분해를 했어요. 그렇다면 M하고 이 A 플러스 B를 우리는 인수라고 말할 수 있고, 자, 어떤 수들을 곱했을 때, 어떤 식을 곱했을 때 얘네가 나오는지 생각했을 때 1과 자기 자신, 그리고 이 두 개, M과 A 플러스 B를 써서 얘네도 인수를 구한 건데요. 솔직히 이 인수는 여기에서 약수 구하는 거와 똑같잖아요. 이해되죠? 약수하고 인수하고 또이또이 같은 의미다 라고 생각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소인수분해하고 인수분해라고 하는 것을 비교를 해가면서 우리가 같이 살펴보았는데요. 본격적으로 이제 인수분해 확인을 좀 해봅시다. 다음 식에서 각 항에 공통으로 들어있는 인수를 구하여라. 우리 이거 어떻게 뭐라고 부른다? 공통인수. 자, 그럼 먼저 1번. 여기에서는 여기에도 있는 거 x, 여기에도 있는 거 y잖아요. 항이 두 개야. 그런데 내가 이것을 x 곱하기 y로 이렇게 묶으면 여기선 남는 게 x가 남고 여기선 남는 게 5가 이렇게 남겠죠. 정말로 내가 맞는지를 보려면 다시 분배해서 전개해서 확인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여기서는 항이 하나, 둘, 세 개인데요. 여기에 모두 이렇게 a가 곱해져 있어요. 그렇다면 a로 묶는 거죠. x 플러스 y 마이너스 z 이렇게요. 자, 이제 3번 항이 하나, 둘, 세 개입니다. 이렇게 항이 이렇게 세 개인데요. 이 세 개의 항에서 지금 제가요. 여기에 몽땅 다 곱해져 있는 아이를 찾는 거죠. 그랬더니 x의 제곱인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럼 여기서는 x만 남고 여기서는 마이너스 y가 남고 여기서는 누가 남을까요? z가 남겠죠. 이렇게 두 다항식의 곱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자, 그 다음 자, 얘를 또 볼게요. 그럼 여기에서 지금 4하고 2 이거 둘 다 2의 배수잖아요. 그럼 2로도 얘를 한번 빼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A도 공통으로 들어가 있는 거죠. 그렇다면 이 앞에서 남는 것은 2, A, 그리고 B가 남겠네. 얘를 한번 곱해봐요. 4A제곱 B 나오죠. 자, 여기서 남는 게 1이 남습니다. 그러니까 마이너스 1이겠죠. 여기 마이너스가 있으니까 이렇게. 자, 그래서 얘네를 이렇게 우리는 인수분해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제 본격적으로 인수분해 공식적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완전제곱식을 이용한 인수분해라고 써 있는데요. 자, 우리 완전제곱식이라고 하는 거는 다항식의 제곱으로 된 식 또는 이 식의 상수를 곱한 식. 자, 완전제곱식. 그 말은 어떤 식을 제곱을 한 거야. 2번 곱한 거예요. 똑같은 식을. 우리 거듭제곱으로 치면 지수가 2고 어떤 밑이 있는데 그 지수가 무조건 2인 거. 자, 그런데 이렇게 A 플러스 B의 제곱인데 앞에 상수가 곱해져 있어도 우리는 완전 제곱식이라고 합니다. 왜? 공통으로 얘를 갖고 있어서 아까 분배법칙처럼 빼내가지고 얘네를 뒤에 완전 제곱식꼴로 이렇게 묶을 수 있으니까. 아시겠죠? 자, A제곱 더하기 2AB 더하기 B제곱이 있어요. 내가 이렇게 펼쳐져 있는 다항식을 완전 제곱식으로 표현할 수 있대요. 자, 앞에 거를 제곱했고 뒤에 거를 제곱했고 요 가운데에 2가 곱해져 있어? 그러면 좀 한번 의심을 해보는 거야. 그래서 좋아. 그럼 앞에 거 하나 데려가고 뒤에 거를 하나 데려간 다음에 여기가 플러스니까 플러스로 해서 이렇게 전체 제곱을 해볼까?
라는 거죠. 자, 그래서 A 더하기 B의 제곱. 그럼 우리 이거 A 더하기 B 곱하기 A 더하기 B. 자, 그래서 얘를 이렇게 분배해서 얘가 A 제곱 플러스 AB. 다시 이렇게 분배해서 다시 A 곱하기 B 플러스 B 제곱. 그랬더니 A 제곱 플러스 2AB 플러스 B 제곱이 맞네? 완전 제곱식. 마찬가지로 그럼 얘는 여기가 마이너스겠죠. 여기가. 그러면 여기가 이렇게 될 거라고. 그럼 여기는 마이너스 AB. 그럼 이건 거지. 그래서 이렇게 묶어낼 수 있다. 이게 바로 완전 제곱식이다 라고 말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완전 제곱식을 내가 어떻게 만들 수 있는가? 자, 정리 들어갑니다. 자, 아까도 얘기했는데 여기가 제곱이고 여기가 제곱이고 여기가 짝수면 좀 의심을 해봐라고 했죠. 이때 조금 더 이제 생각을 넓혀서 가운데를 집중적으로 보세요. 걔가 이게 배수야. 그럼 2를 제외하고 어떤 두 수의 곱으로 이렇게 생각을 해봐. 그런데 이걸 제곱한 게 1로, 요거를 제곱한 게 1로 간다라고 한다면 확실하게 완전 제곱식이에요. 자, 그래서 그러면 얘를 제곱했으니까 제곱하기 전으로 생각해보면 플러스 마이너스 A. 제곱하기 전으로 생각을 하면 플러스 마이너스 B다라는 것을 이제 우리는 알 수 있다라는 거죠. 그걸 가지고 유출을 하는 거예요. 가운데 뭐가 플러스인지 마이너스인지. 자, 볼게요. A제곱 마이너스 10A 플러스 25예요. 자, 그러면 10이라고 하는 거, 이거 그러면은 2 곱하기 5로 생각할 수 있지 않나? 근데 여기 뒤에 A가 있어? 그럼 A까지 이렇게 썼어요. 근데 A가 여기 있잖아. 그럼 얘는 그냥 A 제곱에서 A하고 A를 곱했구나. 그래서 나 여기에서는 A를 하나 데려가는 거지. 자, 그럼 다음 여기에서 뭘 제곱했지? 라고 봤더니 얘가 그러면 이 A가 여기에서 제곱을 한 값이고 그러면 여기는 얘를 제곱한 값이니까 오케이. 그럼 내가 5를 쓰자. 근데 여기에 마이너스가 있네? 그렇다면 여기 마이너스를 써주자. 그래서 A-5의 제곱으로 나타낼 수 있는 거예요. 처음만 어려워요. 자, 이제 또 보세요. 그래? 그럼 얘가 이렇게 나왔네. 이렇게 나오는데 보세요. 그럼 얘를 반드시 2를 품고 있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여기서 2 곱하기 X. 얘를 이렇게 앞에 마이너스가 있고 얘를 이렇게 쓸 수 있어. 근데 이미 X의 제곱이니까 X는 여기서 왔을 것이고 이걸 제곱한 거고 뒤에 있는 4는 얘를 제곱을 해서 나온 거야. 오케이. 그러면 X 하나 갖다 쓰고 2를 하나 갖다 쓰세요. 그런 다음에 여기가 마이너스면 여기 마이너스를 써주는 거지. 그래서 X 마이너스 2 전체 제곱이다 라고 나타낼 수 있는 거예요. 앞과 뒤의 수가 어떤 수를 제곱한 수인지 확인 꼭 해주셔야 되고요. 가운데 있는 것이 반드시 2를 몸 안에 품고 있어야 합니다. 자, 이제 그러면 연습 한번 해볼게요. 자, x제곱 플러스 6x 플러스 9인데요. 자, 그러면 이 6을요. 2 곱하기 3 곱하기 x. 그럼 x는 얘를 제곱한 거고 얘는 3을 제곱한 값이잖아요. 그리고 여기가 플러스잖아. 오케이. 그러면 x 플러스 3의 제곱 끝. 이거예요. 됐죠? 그러니까 여기서 나온 아이들 얘하고 얘 2를 제외 나머지 얘를 여기다 써준다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죠. 또 자, 이번엔 여기가 8이야. 그럼 2 곱하기 4 곱하기 A. 여기 A가 있으니까. 그럼 A는 얘를 제곱한 거고 16은 4를 제곱한 거네. 오케이. 근데 여기가 플러스야. 그러면 A 플러스 4 전체 제곱으로 나타낼 수 있다라는 겁니다. 됐죠, 여러분? 이거 곱셈 공식에서는 이거 원래 전개할 때 얘를 제곱하고 또로록 다 곱해요. 2 곱하기 A 곱하기 4. 그 다음에 뒤에 거 제곱하면 얘가 나오죠. 근데 아직 곱셈 공식이 나는 익숙치 않다라는 분은 얘를 아까처럼 제가 해드렸던 것처럼 두 개의 다항식 똑같은 거를 전개한다면 전개해서 동량끼리 계산을 해서 정리하셔도 돼요. 아직은. 자, 이제 얘를 볼게요. 그럼 얘가 2 곱하기 2 곱하기 x인데 잘 보세요. 여기 이제 2는 원래 있어야 되는 거고 자, 그래서 봤어. 근데 이게 그냥 x가 아니었던 거야. 얘를 그냥 주려고 했더니 근데 얘가 4x 제곱이야. 그러면 여기에 곱하기 1이 또 있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2 곱하기 x를 제곱한 게 얘고 얘는 그럼 1을 곱한 거야 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를 쓸 때 2x 플러스 1의 제곱 끝!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이제 또 보면 여기서 선생님 저 이거 어떻게 해요? 2가 없어요. 물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럼 2가 없어? 그럼 여기가 1이 되게끔 만들어 보자. 그럼 2 곱하기 2분의 1 곱하기 x는 어때? 라고 말할 수 있죠. 그래요. 그럼 얘는 그냥 내버려 두고 얘네 둘을 기준으로 봤을 때 얘는 얘를 제곱한 거고 얘는 얘를 제곱한 거니까 오케이.
그러면 x 플러스 2분의 1의 제곱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나중에 이걸 하다 보면 원래는 이렇게 가운데를 보고 살펴본 다음에 하는 게 정석인데 이제 맨 앞과 맨 뒤가 제곱수인지를 먼저 확인을 하고 그 수들을 찾아서 그냥 넣어서 많이 하게 돼요. 그렇게 해도 틀린 건 아닌데 그거는 조금 이 원리를 파악한 다음에 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4개의 문제 같이 풀었고요. 자, 이제 2개만 더 풉시다. 보면 그러면 이거 보세요. 얘를 그러니까 방금 전에 말한 대로 한번 해보면 그럼 봐봐요. 얘가요 5x를 제곱한 값이고 얘는 3y를 이렇게 제곱한 값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얘를 보고 2는 무조건 갖고 있어야 되고 여기 있었던 5x 데려오고 여기 있었던 3y를 데려와 볼까? 이제 이렇게. 그러면 2, 5, 10 곱하기 3이니까 30은 오케이. 그럼 이제 여기 하나하나씩을 데려다가 플러스니까 얘를 5x 플러스 3y의 제곱으로 이렇게 나타낼 수 있다라는 거죠. 이해되세요? 자, 이제 그러면 이제 그 방법을 다 얘가 3x의 제곱이에요. 얘는 1의 제곱이에요. 자, 그럼 다음에 여기 있는 수들로 얘가 되는지 한번 볼게요. 그럼 이제 여기 마이너스가 있고 이제 2에다가 여기 있었던 3x 하나 데려오고 여기 있었던 1을 데려왔더니 정말 어때요? 되죠? 그러면 얘를 3x 마이너스 1의 제곱이다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완전 제곱식을 여러분들이 만들어내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조금 여러분들 익숙해졌기 때문에 5번하고 6번을 딱 풀면서 선생님 저 이거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라고 생각을 하셨을 거예요. 그럼 다시 앞으로 돌아갑니다. 자, 보세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얘를 보는 거야. 이 방법을 알려줄게요. x제곱이야? 그러면 x를 제곱했다. 얘는 그쵸 요거고 얘는 그럼 3을 제곱했네? 그러면 얘는 2에다가 요거 하나 데려오고 요거 하나 데려온 값 같은가? 맞네. 그러면 여기 있었던 x, 여기 있었던 3을 쓰고 가운데 부호를 본 다음에 제곱을 해준 거예요. 됐죠? 자, 마찬가지. 얘는 그러면 a를 제곱한 거고 얘는 그러면 4를 제곱한 게 아닐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이제 얘를 봤을 때 얘가 그럼 2하고 여기 하나 있었던 a랑 여기 하나 있었던 4를 곱하면 나오는가? 나오네요. 그리고 플러스예요. 그렇다면 이제 얘를 어떻게 쓸 수 있다? a 플러스 4의 제곱으로 쓸 수 있다. 됐죠? 또 이번에는 얘는 2x를 제곱한 것 같고 얘는 1을 제곱한 것 같아요. 그럼 얘를 생각했을 때 2는 무조건 있어야 하고 얘를 하나 데려오고 얘를 하나 데려왔을 때 엄마 맞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얘를 어떻게 쓸 수 있다? 2x 플러스 1의 전체 제곱으로 쓸 수 있다. 자, 그럼 얘는 그냥 x를 제곱한 거고 얘는 그러면 2분의 1을 제곱한 거다. 그럼 얘를 나타낼 때 2를 무조건 갖고 있어야 되고 이거 하나 데려오고 여기 거 하나 데려와서 계산을 해볼까? 맞아, 떨어지죠. 오케이? 그리고 여기는 플러스니까 x 플러스 2분의 1의 제곱일 것이야 라고 이렇게 풀면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완전 제곱식꼴로 어떻게 인수분해할 수 있는지 같이 공부를 해봤어요. 자, 이제 그렇다면 세 번째, 제곱의 차를 이용한 인수분해. 자, 어떤 수를 제곱하고 어떤 수를 제곱한 가운데 마이너스가 있는 경우 우리는 a 플러스 b, 즉 여기 쓰여져 있는 거 a 하나와 여기 써있던 b를 데려다가 한 번은 덧셈으로 한 번은 곱셈으로 써주고 이렇게 곱하기로 연결해서 인수분해할 수 있대요. 이게 제곱의 차라고 하는 공식, 합차 공식이라고도 이야기를 해요. 자, 볼게요. 자, 9x제곱 마이너스 64 항이 이렇게 두 개가 나오고 마이너스라고 하는 부호가 보인다라고 한다면 한 번쯤은 우리가 의심을 할 수 있어요. 자, 9x제곱은 3x를 제곱한 값과 같고 64는 8을 제곱한 값과 같죠. 거기에 마이너스가 있어요. 그러면 한 번은 3x에다가 뒤에 있었던 8을 더해주고 한 번은 3x에다가 8을 빼주면 된다. 어때요? 두 다항식의 곱으로 표현이 됐죠? 인수분해 제대로 한 거예요. 어때요? 아셨죠? 이런 식으로 제곱의 차를 이용한 인수분해를 또 우리는 합차꼴로 할 수 있다. 자, 그러면 연습해 볼게요. 자, x제곱 마이너스 4? 앞에는 제곱볼 맞고 4는 2의 제곱이죠. 이 소리예요. 그러면 이것은 자, 얘는 x에다가 한 번은 2를 더해주고 x에다가 한 번은 2를 빼주라는 겁니다. 자, 얘가 이렇게 있어요. 자, 3x의 제곱이고요. 16은 4의 제곱인데 여기에 마이너스가 있어. 오케이.
한 번은 3x에다가 4를 더해주고 한 번은 3x에다가 4를 빼서 곱해주자. 이거 마이너스를 먼저 쓰고 이거 플러스 뒤에 써도 상관없어요. 곱셈은 교환 법칙이 성립합니다. 자리 바뀌는 거. 자, 이거. 그럼 이제 여기서는 25a 제곱이라는 건 5a의 제곱이고 얘는 그대로 b의 제곱이니까 이거잖아요. 그럼 한 번은 5a에 b를 더해주고 한 번은 5a에서 b를 빼줘. 이거예요. 자, 이제 네 번째. 49a의 제곱? 그럼 이건 7a를 전체 제곱한 거와 같고 얘는 2b를 전체 제곱해서 이렇게 나타낸 거와 같죠. 자, 그렇다면 이것은 7a에 2b를 한 번은 더해주고 7a에 2b를 한 번은 빼주자라고 말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어때요? 저는 인수분해 중에서 합차로 이렇게 인수분해할 수 있는 제곱의 찾골이 가장 쉽다고 봅니다. 정말 쉽지 않아요? 자, 항이 두 개가 나오고 부호가 하나는 플러스고 하나는 마이너스로 주어졌을 때 여러분들이 이 공식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합차 공식을 이용한 인수분해 같이 해봤고요. 이번에는 x제곱의 개수가 1인 2차식의 인수분해입니다. 자, 여기서부터 이제 여러분들이 좀 많이 어려워하는데요. 자, 충분히 푸실 수 있으세요. 볼게요. 자, x제곱 플러스 a 더하기 b 곱하기 x, a 곱하기 b 이렇게 다항식으로 주어졌을 때 우리는 두 다항식의 곱으로 나타낼 수 있대요. 자, 그래서 이 상태를 봤더니 여기에 있었던 이 두 다항식의 각각의 상수항의 곱이 여기에 와 있고 그죠? 또 이 상수항의 합이 여기 와 있네?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곱하여서 상수항이 되고 합하여 x의 개수가 되는 두 정수 a, b를 우리는 무조건 찾아야 돼요. 찾으면 그냥 x 플러스 a 곱하기 x 플러스 b 꼴로 나타내기만 하면 되거든요. 자, 이게 무슨 말인지 또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듀윌 유료 회원만의 남다른 서비스. 합격하고 돈도 받는 혜택. 오직 에듀윌 유료 회원에게만. 에듀윌. 무료 합격! 자, 예를 들어 설명해 보도록 할게요. x제곱 플러스 7x 플러스 10이라고 하는 2차식이 있어요. 이 2차식을 내가 인수분해하고 싶어요. 이거 인수분해가 되지 않은 상태잖아요. 덧셈으로 연결되어 있잖아. 우리는 두 다항식의 곱으로 얘네를 나타낼 거거든요. 자, 이때 곱이 10인 두 정수를 먼저 찾아야 된대요. 합을 찾는 게 아니라 이 뒤에 곱해서 10이 되는 것부터 먼저 찾아요. 아셨죠? 곱해서 10이 되는 것부터 찾으면 1 곱하기 10, 마이너스 1 곱하기 마이너스 10, 2 곱하기 5, 마이너스 2 곱하기 마이너스 5. 부호가 같은 두 수의 곱셈은 덧셈이 돼버리니까. 그쵸? 그래서 플러스가 돼버리니까 얘네를 이렇게 4개를 찾았어요. 이제 이 4개에서 합이 7이 되는 걸 찾는 거예요. 얘네 둘을 더하면 11, 탈락. 얘네 둘을 더하면 마이너스 11, 탈락. 얘네 둘을 더하면 7, 오! 맞네. 얘네 둘을 더하면 마이너스 7, 탈락. 오케이, 그러면 두 수를 찾은 거예요. 그 두 수는 2하고 5인 겁니다. 그럼 이제 x 더하기 라고 하는 것을 붙여주고 2, x 더하기 5꼴로만 나타내면 돼요. 우리 아까 이게 원래 x 플러스 a, 이게 x 플러스 b였고 여기가 a, b고 여기가 a 플러스 b였잖아요. 두 수를 찾았어? 그럼 두 수를 각자 하나씩 나눠주고 앞에 x에다 그 값을 더해주고 x에다 그 값을 더해서 이 곱으로 연결해주면 끝! 이거를 이제 나중에 어떻게 하냐면 이제 하다 보면 곱해서 10이 되고 더해서 7이 되는 거? 그럼 느낌이 와요. 그럼 2, 5, 10 아닌가? 뭐 이렇게 돼요. 그런 다음에 플러스 이 둘을 더해봐? 7이네? 오케이. 그러면 얘를 쓸 때 x 플러스 2, x 플러스 5라고 나타낼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주어진 값들을 또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합과 곱이요.
각각 다음과 같은 두 정수를 구하여라 라고 했어요. 합이랑 곱 중에 누구부터 해야 된다고요? 곱. 예. 곱이 5야. 자, 그럼 곱이 5가 되는 거 1 곱하기 5 또는 5 곱하기 1. 뭐 이것밖에 더 있어. 근데 여기에 플러스 마이너스를 붙여줘야 되니까 이렇게 할게요. 우선 1하고 5. 1하고 5나 5하고 1이나 똑같으니까 하나만 쓸 거고요. 마이너스 1하고 마이너스 5라고 제가 이렇게 쓰겠습니다. 이해되죠? 5하고 1이나 마이너스 5하고 마이너스는 똑같은 거잖아. 그쵸? 그러니까 얘를 이렇게 두 개만 썼고요. 얘를 더하면 6이 되고 얘를 더하면 마이너스 6이 되니까 얘는 탈락. 그러면 그 두 수는 1과 5다라고 할 수 있어요. 자, 이제 합이 1이고요. 곱이 마이너스 40이래요. 그럼 얘. 근데 마이너스가 있네. 곱해서 40이 되고 더해서 1이 되는 거 7, 6에 42. 자, 7이랑 6을 먼저 생각을 했고요. 근데 마이너스가 있으니까 여기에 마이너스 또는 여기에 마이너스 있겠구나. 물론 1하고 42도 있고 뭐 2하고 뭐 21도 있고 여기 부호까지 생각할 수 있는데 얘네들은 솔직히 생각할 필요도 없어. 왜냐하면 합이 1이잖아. 합이 1. 그럼 우선 두 개의 차이가 1이 되는 걸 먼저 찾고 여기에서 얘는 더하면 마이너스 1이니까 탈락이야. 얘 더해서 1이 되잖아, 얘는. 그러니까 두 수는 7하고 마이너스 6이네. 이렇게 찾는 거예요. 굳이 막 다 찾을 필요 없어요. 곱에서 너무 다 찾지 말고 센스 있게 합을 살짝 봐. 그래서 합이 저 정도야? 그럼 요 정도겠네. 이렇게. 자, 이번엔 곱이 마이너스 15고 합이 마이너스 1이에요. 그러면 서로 부호가 반대고 더했을 때 합이 마이너스 2니까 둘의 차이가 이 정도 되겠네. 3, 5, 15겠네. 5, 1, 15 쓸 필요도 없어. 그럼 3, 5, 15. 5, 3, 15 요 정도로 놓고 마이너스가 있으니까 둘 중에 하나의 마이너스를 붙여주는데 내가 만약에 여기에다가 얘를 붙였고 여기다 이렇게 붙였어. 그럼 이렇게 보면 얘는 더했을 때 2가 되고 얘는 이렇게 더해주면 마이너스 2잖아요. 근데 합이 마이너스 2가 되려면 얘는 탈락. 얘네. 그래서 여기서의 정답은 마이너스 5하고 3이 되는 겁니다. 자, 곱이 35. 근데 합이 마이너스 12가 돼야 돼. 1, 35 쓸 필요도 없죠. 부호를 아무리 넣어도 더해서 저렇게 나올 수가 없어. 그러면 7, 5, 35? 5, 7, 35 한번 해볼까? 그럼 5, 7, 35. 근데 합이 음수야. 그러면 둘 다 마이너스를 붙여주면 되지 않을까? 이거잖아요. 맞죠? 그래서 얘네들을 더할 때는 정말 마이너스 12. 오케이? 두 수는 마이너스 5하고 마이너스 7이야. 라고 생각할 수 있다라는 거죠. 곱한 값들이 예를 들어서 곱이 되는 수가 만약에 소수면 굉장히 곱하는 그게 되게 조금밖에 안 나오는데 소수가 아닌 경우에는 약수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 수들을 다 나타낼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센스 있게 합도 살짝 보면서 그 근저리에, 그 언저리에 있을 수 있는 값들을 찾아서 여러분들 써놓고 고르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1번부터 4번까지 합과 곱이 주어졌을 때 이것을 만족하는 두 정수를 찾아보았고요. 자, 이제 그러면 본격적으로 인수분해 한번 해볼게요. 자, 저는요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자, 얘는 곱인 거고요. 얘는 지금 합인 거예요. 곱해서 2가 되고 더해서 3이 되는 수는요 2하고 1뿐입니다. 그쵸? 물론 여기가 플러스가 마이너스까지 생각할 수 있는데 더했을 때 플러스 3이니까 이거 하나. 그래서 저는요 이거를 x 플러스 1, x 플러스 2라고 이렇게 쓰려고요. 자, 이제 여기가 곱이고 여기가 합이에요. 자, 곱이 10이고 더해서 마이너스 7이 돼야 됩니다. 1하고 12는 생각할 필요도 없어. 그쵸? 그럼 6이 12? 6이 12도 아닌 것 같아. 그럼 3, 4, 12. 그럼 3, 4, 12. 그리고 둘 다 마이너스를 붙여주면 되겠죠. 그러면 더했을 때 마이너스 7이 돼요. 오케이. x 마이너스 3, x 마이너스 4. 자, 이제 곱해서 마이너스 21 그리고 더해서 마이너스 4가 되는 걸 찾는 거죠. 21인데 더했을 때 저렇게 되는데 1하고 21을 생각할 필요도 없네. 그쵸? 더해서 저렇게 나올 수가 없어. 부호를 아무리 짜맞춰도. 그럼 3, 7에 21인가? 3, 7에 21. 근데 곱해서 마이너스가 되려면 둘 중에 하나의 마이너스를 붙여줘야 돼. 근데 더해서 마이너스 4가 되려면 둘 중에 컸던 절대값이 큰 친구에 마이너스를 붙여주면 되겠죠. 이렇게요. 더해봐요. 얘 나오죠. 오케이. 그러면 x 마이너스 7, x 플러스 3 이렇게 써주면 되겠다. 뭐 누굴 먼저 써든지 상관없어요. 자, 이제 곱해서
마이너스 8이 되고 더해서 2가 되었습니다. 곱해서 마이너스 8이 되고 더해서 2가 돼. 그럼 1 곱하기 8은 생각할 필요도 없겠다. 그쵸? 1 곱하기 8에 내가 아무리 마이너스를 둘 중에 하나에 붙여서 표현을 해도 합이 2가 될 수는 없어요. 그쵸? 그럼 뭐지? 2, 4, 8인가? 근데 마이너스가 있으니까 둘 중에 하나에 마이너스를 붙여줘야 되는데 더한 값이 플러스 2가 되려면 절대값이 큰 친구가 플러스여야겠구나. 그러니까 여기에 마이너스를 붙여줘야겠다. 이렇게요. 자, 그러면 둘을 더했을 때 정말 2가 되죠? 그래서 x-2 곱하기 x 플러스 4 이렇게 인수분해할 수 있습니다. 이게 처음부터 잘 되는 사람 거의 없어요. 인수분해는 연습을 많이 하셔야 돼요. 그리고 틀려보기도 하고 맞춰보기도 하면서 인수분해는 여러 번 똑같은 문제를 반복해서 푸시는 게 좋습니다. 자, 이제 최고의 난이도 x제곱의 개수가 이번에는 1이 아닌 2차식의 인수분해예요. 오마이갓. 자, 볼게요. 되게 복잡하게 써 있긴 한데 얘는 이 둘을 전개했을 때 나오는 식이에요. 그러니까 얘가 인수분해를 한 꼴인데요. 보시면 뭐 얘하고 얘하고를 곱해서 여기가 있고 또 얘하고 얘하고를 곱해서 여기가 있는데 가운데는 이렇게 곱하고 이렇게 곱해서 여기에 더해진 값이거든요. 그럼 선생님처럼 아까 이렇게 세로로 수를 썼을 때 x자로 곱해서 더한 게 이런 모습으로 곱해져서 더해져서 이 자리에 들어가요. 자, 그래서 우선 앞에 거 곱해서 나온 수 A하고 C를 썼고요. 뒤에 거 B하고 D를 곱해서 나온 수니까 썼어요. 그런 다음에 크로스 X자로 곱해서 쓴 값을 더했을 때 그 값이 X의 개수하고 일치하느냐 이걸 보는 거예요. 만약에 일치 안 해? 그럼 둘의 위치를 바꿔보시면 되지 뭐. 그리고 부호도 이제 여기다 붙였다 저기다 붙였다 해보면 되는 거고. 자, 그래서 곱하여 x제곱의 개수가 되는 두 정수 A, C를 세로로 나열을 하고요. 자, 그런 다음 곱하여 상수항이 되는 두 정수 B, D를 세로로 나열합니다. 대각선으로 곱하여 더한 값이 x의 개수가 되는 A, B, C, D를 찾아와서 자, 우리 보면 AX 플러스 B, CX 플러스 D꼴로 즉 아까 계산을 할 때는 이렇게 곱해서 가운데 x의 개수를 찾았는데 쓸 때는 그냥 나란히 쓰는 거야. 이렇게. 쓸 때는. 우리 사실 아까 앞에서 합과 곱으로 찾았을 때도요. 앞에 x제곱이 있었을 때 여기 xx를 쓰고 두 개 있을 때 그냥 이렇게 나란히 썼다라고 하는 원리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얘는 또 쓸 때는 나란히 써준다. 자, 그러면 해봐야겠죠. 자, 2x제곱 플러스 7x 마이너스 15입니다. 자, 이제 요건 좀 복잡해요. 우선 곱해서 2가 되는 수를 1하고 2로 찾았어요. 물론 2하고 1도 있고 마이너스 1, 마이너스도 있고 막 그렇겠죠. 자, 그러니까 1하고 2에다가 둘 다 마이너스를 붙이고 내가 이렇게 나타낼 수도 있는데 그냥 우선 1하고 2 그냥 쓰세요. 자, 그 다음에 여기가 15야. 그러면 뭐 1하고 15, 뭐 15하고 1, 그 다음에 뭐 3하고 여러 개를 쓸 수 있는데 우선 딱 떠오른 거 그냥 5하고 3을 우선 썼어요. 5하고 3. 그런 다음에 이렇게 곱하고 이렇게 곱해왔어요. 이렇게 곱하면 마이너스 3이고 이렇게 곱하면 10이거든요. 자, 그래서 얘네를 더했더니 정말 7이 된다. 이렇게. 그리고 여기에 마이너스라고 하는 부호는 얘가 마이너스를 갖고 있으니까 둘 중에 하나에 붙여줘야 되는데 이 붙이는 거는 이제 그때그때마다 이제 문제에 따라 딱딱 적절하게 여러분들이 붙여서 이제 결과적으로 쓸 때는 이렇게 나란히 그러면 얘는 x 플러스 5 그 다음에 2x 마이너스 3이라고 써주는 거죠. 이렇게 쓰고 이렇게 쓰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단지 x의 개수를 확인하기 위함이에요. 이거는 또 연습을 해야 돼. 자, 볼게요. 다음 식을 인수분해하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저는요. 우선 얘를 쭉 둘러봤어. 얘가 4고 얘가 3이에요. 근데 얘는 소수니까 뭐 3 곱하기 1? 근데 얘는 소수가 아니잖아. 그쵸? 합성수예요. 곱해서 나오는 값들이 여러 개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냥 우선은 한번 해봅시다. 예를 들어서 내가 2 있는 4라고 나타낸 거지. 내가 만약에 이렇게 곱하면 2가 되고 이렇게 곱하면 얼마냐면 6이란 말이죠. 둘을 더하면 8인데 얼추 맞는데 여기 마이너스가 있어. 그러면 두 수에 모두 이렇게 마이너스를 붙여주면 되겠죠. 왜냐면 마이너스 3 곱하기 마이너스 1을 했을 때 3이 되니까 그러면 얘가 이렇게 마이너스가 붙으면서 딱 맞아 떨어져요. 이렇게 찾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것을 쓸 때는 나란히 그러면 2x 마이너스 3
그리고 2x 마이너스 1 이런 식으로 우리는 인수분해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뒤에 또 문자가 있으면 문자도 달아줘야 되는데 얘는 아직 문자 없어요. 자, 이제 또 볼게요. 여기가 6이고 여기가 6이야. 근데 해석하기도 6은 소수가 아니야. 상황이 여러 개가 나올 수 있어요. 자, 이럴 때 그냥 툭 하고 먼저 쓰세요. 그래? 나 그냥 2, 3은 6 해볼래. 이렇게. 됐죠? 자, 그래? 그럼 나도 또 여기다가 2, 3은 6을 쓸까? 2, 3? 그럼 봐봐요. 3이 6, 2, 3은 6. 그럼 더했을 때 12. 13 안 나와요. 그럼 이제 다시 지워. 그래? 그러면 여기가 1, 여기 6을 해볼까? 근데 2, 6, 12? 3, 1, 2, 3? 안 돼! 뭐야, 그럼 어떡해요? 여기에 3을 하고 그럼 여기 한번 2를 해볼까? 그러면 3, 3, 9에다가 2, 2는 4를 더하면 얼마예요? 13 되죠? 이렇게. 상황을 여러분들이 계속 확인을 하시면 돼요. 그러면 나는 얘를 이제 어떻게 쓰면 된다? 나란히 2x 플러스 3, 3x 플러스 2 이렇게요. 그래도 너무나 땡큐하게 둘 다 플러스여서 다행이에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3번 문제 또 한번 가볼까요? 자, 3번. 자, 그러면 5가 소수니까 1하고 5라고 먼저 쓸게요. 근데 8은 소수가 아니란 말이지. 그죠? 그러면 아무튼 내가 18을 만들어야 돼. 플러스 18을. 근데 여기 또 마이너스가 있어. 둘 중에 하나에 마이너스를 붙여야 돼. 근데 8하고 1을 쓰면 안 돼. 8, 5, 40에서 1을 빼봤자 제가 안 나와요. 그러면 4, 2, 8? 해볼까? 4, 2, 8. 근데 이렇게 곱하면 얘가 20이고 이렇게 곱하면 2인데 내가 18을 만들려면 여기에 마이너스가 있으면 되잖아. 그럼 여기에 마이너스가 있으려면 얘를 곱한 값 여기다 마이너스를 붙여주면 이렇게 곱했을 때 마이너스 8. 그죠? 이렇게 되는 거지. 근데 잘 보세요. 여기 y제곱 있고 여기 x제곱이 있거든요. 그래서 얘네를 쓸 때는 나란히 쓸 때 x 플러스 4y라고 써야 돼. 그리고 5x 마이너스 2y라고 이렇게 써줘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이제 4번으로 갑니다. 자, 또 여기 마이너스 12x제곱 플러스 7xy 마이너스 y제곱. 자, 그럼 여기 마이너스가 있고 여기도 마이너스가 있는데 여긴 또 플러스야. 자, 그러면 침착하게 해볼게요. 1 곱하기 12는 나올 수가 없지 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내가 3, 42를 이렇게 하고 싶었어. 3, 42. 그리고 여기는 어차피 1 곱하기 1. 이거 마이너스 1이니까. 그런데 이렇게 곱하면 3이 되고 이렇게 곱하면 4인데 더해서 이렇게 7이 되려면 우선 여기도 마이너스가 있고 여기도 마이너스가 있으니까 이 마이너스끼리 어떻게 져야 돼? 만나서 곱해서 플러스로 바뀌어야 돼. 그쵸? 그러면 뭐야? 여기다가 내가 마이너스. 그런 다음에 여기다 이렇게 마이너스를 해서 플러스가 됐는데 그러면 더했을 때 정말로 어때? 7이 되지 않나? 이 말인 거죠. 이렇게요. 오케이. 그러면 나는 얘를 마이너스 3x 플러스 y 또는 4x 마이너스 y라고 써야겠다 라고 생각할 수 있다라는 거죠. 만약에 얘를요 여기에다 이렇게 붙였어요. 그래도 어때요? 되죠? 그래서 얘를 쓸 때 3x 마이너스 y 얘를 마이너스 4x 플러스 y라고 쓸 수 있거든요. 둘이 같아요. 정답 똑같아요. 왜냐면 마이너스라는 거 앞으로 빼낼 수 있거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여기서 마이너스를 빼면 얘가 마이너스에 3x 마이너스 y가 되고 여기는 4x 마이너스 y인데요. 요 마이너스를 여기다 준 거야. 그럼 여기가 마이너스가 되고 플러스가 되면서 서로 어때요? 같아져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도 되고 이렇게 해도 된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여러분? 자, 그래서 요렇게 정답을 쓸 수 있다라고 하는 것도 기억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될 인수분해에 대한 내용 모두 끝이 났습니다. 제가 맨 마지막 거 딱 펼치면서 이거 제일 최고 난도예요 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요거는 연습을 좀 여러분들이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소인수분해와 인수분해에 관한 이야기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또 새로운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들 앞에 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뵐게요.